우리가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6페이지, 요 16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면 그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중국어의 발음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또 중국어의 표기는, 또 중국어의 발음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일부를 얘기를 했는지 지금 선생님이 가물가물하는데, 어쨌든 뭐 얘기를 했든 안 했든 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보통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국어가 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발음으로 읽으면 한어. 자, 한어 이렇게 읽어지는데요. 이 한어를 중국어로 발음을 하면 한위, 그리고 이걸 번역을 하면 중국어가 됩니다. 자, 그럼 왜 중국어를 한위라고 했을까요? 뭐 간단해요. 뭐냐면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서 요 통계가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92%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91.5%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의 56개 민족 중에서 91.5%,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의 언어다. 그래서 거기서 한을 따와 가지고 한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중국어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한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의 언어라는 뜻이다. 거기에서 한어를 따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중국인들은 중국어를 한어라고 하는데, 한위,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부통화라고 하는 표준 중국어입니다. 부통화라고 하는 표준 중국어입니다. 그래서 부통화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사실은 표준 중국어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개념을 사실 애매모호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한번 딱 정리를 하세요. 자, 중국어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한위, 그죠? 중국어의 표준어는 부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통화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요새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부통화도 한위라고 한다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한위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한위,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한위. 그 넓은 의미의 한위는 바로 그 한민족, 한족들이 쓰는 언어로서 이 사람들의 방언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91.5%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 전역에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전역에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방언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방언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의 그 한어는 바로 이 각 지역, 한족들의 각 지역 방언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좁은 의미의 한어는 이 넓은 지역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한족들의 공통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한족들의 공통어,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표준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부통화라고 했고, 그냥 오늘날은 그냥 한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어 표준어를 배우는 거지 사투리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냥 한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한위는 방언까지 포함한 중국어가 되겠고, 좁은 의미의 한위 그러면 표준 중국어, 한민족의 공통적으로 쓰는 표준 중국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여기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면, 예전에 그 우리 교과서의 그 표지가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가볼까요? 보이나요? 보이나요? 예. 요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국어.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교과서에는 여기 이게 중국어로 써 있었어요. 한자로 써 있었어요. 한자로. 요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중국어. 이게 한자로 써 있었다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참 모순적인 부분인데, 왜냐면 이 중국어라는 이 한자어는 중국 사람들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이 안 쓰는 표현을 우리가 중국어를 가리키면서 교과서에 이렇게 써왔던 거죠. 이건 중국인들이 안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중국에 56개의 민족이 존재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 최소한 56개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못 써왔다는 거죠. 차라리 한글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교과서에는 전부 교과서 제목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한자로 쓰려고 그러면 한위라고 써야 돼요. 한위. 좀 정확하게 조금 구체화시키려면 시엔다의 한위, 현대 한어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중국어라고 쓰려면 한자로 쓰면 안 되고, 적어도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로 쓰면 안 돼요. 한글로 중국어라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게, 중국어에 막 이렇게 방언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각 56개 민족과 여러분들이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56개 민족들은 각각 자기네 언어가 있는 거고요.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의 방언이라는 얘기는 한족들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7대 방언이다 이렇게 막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한족들의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수민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됐죠? 자, 첫 번째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게 혹시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세요.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의 표기는 돼서, 중국어의 표기는 간화자를 사용합니다. 간화자는 한자의 본래 획수를 간단하게 줄인 쉬운 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간화자는 간단하게 줄여서 표준화를 시킨 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왼쪽 글자와 오른쪽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열다 또는 뭐 물이 끓다 또는 뭐 꽃이 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글자인데, 자, 왼쪽 글자가 원래 한자고 오른쪽 글자가 간화자입니다. 자, 흔히 우리가 뭐 간체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좀 더 적확한 용어로 간화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간체자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 사실은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는 좀 이게 중국 한자를 좀 대중화시키는 그런 운동과 아울러서, 또 중국의 한자를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라틴 로마자를 사용하는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문화였던 노신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스 부미에 중국어 비왕. 그러니까 한자가 소멸되지 않으면 중국이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한자가
배우기 어렵다 그런 뜻이 되겠죠. 뭐 그 당시에는 뭐 문맹률이 80%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80%가 넘었다고 하니까 마오쩌둥이 1949년도에 신중국을 선언하면서 사실은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1952년도부터 그 신중국이 19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이 되고 1949년도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천안문 막루에서 선언을 하죠. 그죠? 마오쩌둥이. 그리고 1952년도에 바로 중국 문자 개혁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1956년경에 아마도 56년, 뭐 55년 이때였을 것 같은데, 이체자를 정리를 합니다. 이체자를 정리를 하는데, 자그마치 중국 한자 중에서 1053자에 달하는 이체자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이체자가 무슨 뜻이냐면, 그 음과 뜻은 똑같은데, 뭐 글자가 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엔 선생님 미리 써놨는데, 요거, 조금, 지워졌는데, 보이나요? 요 글자. 보이나요?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속 아니란 뜻이거든요. 속 아니란 뜻인데, 이렇게 글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죠? 이런 글자들을 이체자라고 하는데, 요 이체자 1053자를 찾아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계속해서 1964년도에 간화자 총표라는 걸 발표합니다. 간화자 총표를 발표하면서 1964년도에 중국 한자가 완전히 그 간화가 돼서 정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이 중국 한자는 바로 이때 정리가 된 글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간체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간화자, 간체자를 혼용해서 우리가 쓰는,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구별을 하게 되면, 간체자는 이체자가 있어요. 이체자가 있어요, 간체자는. 그러니까 글자 형태를 줄인 글자를 우리가 간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체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간화자는 이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 하나의 뜻 글자는 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또 발음이 되는 글자는 하나로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뭐 이제 혹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원테이크로 쭉 가니까 가끔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부분들 혹시 발견이 되면 바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도 지금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자는 간화자다. 그럼 간화자가 뭐냐? 간화자는 한자를 간단하게 줄여서 표준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죠? 중국 글자는 뭐죠? 뜻글자입니다. 중국은 뜻글자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 소리를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그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발음 기호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 1949년도 이 신중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52년도 중국 문자개혁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역시 이 중국 한자의 발음을 적는 발음 기호에 대한 연구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7년도, 1958년도에 걸쳐서 한어병음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이 한어병음 방안은 뭐냐면 이 한자의 발음을 라틴 로마자를 사용해서 표기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게 연구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64년도 간화자 총표가 공표가 되면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간화자를 사용하고 이 한자의 발음은 한어 병음을 가지고 표기를 한다. 한어 병음 방안은 뭘 사용한다? 라틴 로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파벳 하는데 조금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알파벳이라고 얘기 안 하고 라틴 로마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개념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알파벳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 그 문자입니다. 뭐 영어 문자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우리가 뭐가 정리가 됐나요? 자, 우리가 배우는 중국어는 한위라고 한다. 한위는 뭐다? 중국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이 쓰는 언어에서 따온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것은 표준 중국어다. 표준 중국어도 역시 한위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부통화라고 불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니까 뭐 중국인들끼리도 만나면 먼저 확인합니다. 예전에 한 20-30년? 20-30년 전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만나면 니 회수어 부통화마. 예를 들어 선생님이 뭐 홍콩 같은 데 가면 니 회수어 부통화마. 그러면 홍콩 사람들도 광동어를 쓰잖아요. 그 지역 방언이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그죠? 회수어 부통화, 부회수어 부통화.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어의 표기는 뭘로 한다 그랬어요? 간화자. 간화자로 표기를 하고, 간화자를 뭐라 그랬어요? 간략하게 줄여서 표준화시킨 한자. 그죠? 그리고, 발음은 뭘로 표기한다 그랬어요?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별도의 발음 부호가 필요한데, 뭘로 한다 그랬어요? 라틴 로마자를 채용한 한어 병음 체계를 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는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국어의 음절 문제만 얘기를 하고 자, 다음 시간에 3차 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어의 발음, 성조부터 해서 성조, 성모, 운모 이렇게 중국어의 발음을 3차 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단부에 보세요. 하단부에 보면 뭐 중국어에는 OX 퀴즈.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있다 없다?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지금 우측에도 두 명의 그 천재 소년들이 앉아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자,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냥 따닥따닥 붙였으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원고지를 쓰는 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뭐 이렇게 원고지 시작 딱 들여쓰기 할 때 뭐 두 칸을 띄어서 쓰고 뭐 이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띄어쓰기가 없다. 그 다음에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한어 병음을 사용한다. 오의 X예요. 응? 오죠. 그죠? 한어 병음을 사용한다. 라틴 로마자를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어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어. 자, 중국어는 국제연합에서 지정한 국제공용어이다. 그러니까 UN 공용어이다. OX. OX. 그죠? O입니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개념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설명은 다시 중복될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은 중복될 수가 있는데 자, 이 지우개가 없네. 자, 지우개가 없으면 우리가 또 원시적인 방법으로 휴지를 사용해서 이게 쓴 지가 오래돼서 뭐 잘 지워지지도 않네. 잘 지워지지도 않고 일단 이게 선생님이 이게 펜을 잃어버렸어. 펜을 잃어버렸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냥 사인펜을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자, 중국어의 음절 개념만 한 가지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을 표기하니까 당연히 뭘로 표기해요? 한어 병음으로 표기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교과서에 어떤 게 제시가 되어 있나요? 카이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 카이는 바로 위에 있는 한자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네. 좀 더 가까이 갈까요? 자, 카이 보이나요? 카이. 카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죠.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고 요걸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카이 뭐 열다란 뜻도 있고 또 뭐 열리다란 뜻도 있고 뭐 물이 끓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글자가. 우리는 이제 한자로 열개 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요 발음이 이제 카이라고 읽거든요. 그럼 이게 하나의 음절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의 음절이 되는데 예,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첫소리 자음, 요 첫소리 자음,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그리고 중국어는 성조 언어라고도 하잖아요. 성조 언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중국어에는 4개의 성조가 있거든요. 성조가 뭐예요? 음의 높낮이, 그러니까 멜로디죠. 음의 높낮이, 이걸 성조라고 하거든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중국에 성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 성조로 되어 있다. 자, 성조는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뭐라고요? 음의 높낮이. 표준 중국어에는 4개의 음의 높낮이가 있죠. 4개의 성조가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모, 그리고 운모. 그럼 성모가 뭘까요? 왜 이걸 모음, 우리말식으로 왜 자음, 모음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 첫소리 자음을 성모라고 해요. 첫소리 자음을 성모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운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첫소리 자음과 그 나머지 부분, 부가에서 성조. 그래서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첫소리 자음과 그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음의 높낮이,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소리 자음을 성모라고 하고 첫소리 자음을 뺀 나머지 부분을 운모라고 하고 음의 높낮이, 이것을 성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 성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일단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왜 중국어는 하나의 음절을 분석하는데 왜 우리처럼 자음과 모음이라는 개념을 안 쓰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 크게 이제 3등분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3분법이라 그래요. 3분법. 세동강을 낸다 그래서. 근데 중국어는 하나의 음절 무조건 2분법을 써요. 무조건 둘로 쪼개요. 그럼 둘로 쪼개는 기준이 뭐냐? 바로 첫소리 자음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는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뭐가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뭐야? 끝소리 자음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나머지 부분. 둘로 쪼개니까. 그러니까 첫소리 자음과 그 나머지 부분은 모음과 자음이 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을 분석할 때 단순하게 자음과 모음으로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소리 자음은 맞아요. 무조건 자음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을 왜 나머지 부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끝소리 자음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어쨌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첫소리 자음과 그 나머지 부분 그리고 음의 높낮이 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자, 이것을 우리가 용어로 써서 설명을 할 때 중국어의 하나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기억하셨죠?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떠셨나요? 재밌죠? 예. 선생님 뭐 평소에 딸기잼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재미없습니다. 재밌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